안녕하세요. 포르투갈입니다. 홍무패 11회차 설날 민족 대명절 설날을 앞둔 포르투 11회차 라리가와 세리에 A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다시 세리에 A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리에 A가 들어왔을 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죠. 네, 이게 제가 이번 회차에 아챔 들어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새로운 리그가 들어오면, 이게 왜 2월이 되냐면, 낯섦이에요, 낯섦. 계속, 우리는 프리미어 리그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계속 배팅하잖아요. 계속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느 흐름이 이게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다 갑자기 세리에 A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분데스리가 들어오고 이러면 많이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그마다 이게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세리에 A랑 프리미어 리그는 그 성격이 완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특히 그 프리미어 리그는 솔직히 다른 리그들이랑 비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레프리의 이 판단 자체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 심판들은 기준점이 있거든요. 뭐 거칠게 하는 경기도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VAR실도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잡혀요. 어느 정도 평이한 기준이 있는데, 리그와 리그를 비교하면 프리미어 리그와 세리에 아니면 뭐 분데스리가는 기준이 완전 달라요. 이게 파울이 아니라고? 옷 잡아 끌어 넘어뜨려도 파울 아니잖아요. 이 몸싸움으로 인정되는 범위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큽니다. 그것도 박스 안에서 또 기준이 또 달라지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 보다가 다른 리그 배팅을 하려고 그러면 이 감이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배팅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라리가는 계속 붙이는데 큰 차이 없어요? 그 라리가 차이 많이 안 나요. 라리가도 엄청 차이 나요. 근데 라리가는 강팀 약팀이 확연하게 달려져 있습니다. 라리가는 해먹는 팀이 계속 해먹고 교체되는 팀이 계속 교체되는, 그러니까 강약이 확실하게 구분돼 있어요. 상중하가 구분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돈 있는 팀들만 계속 잘하고 돈 없는 팀들을 못하고, 선수 한 명 두 명 터지면 잘하고. 그러니까 선수 터지는 팀들은 돈이 없지만 왜 그 선수 팔아가지고 딴 선수 사갖고 와가지고 성공시키면 되니까. 이변이 일어나는 건 이제 애들이 닥치고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니면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그런 팀들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그런 거고, 프리미어 리그는 그런 거 없죠. 프리미어 리그 사실 저는 이 뭐 퇴장도 뭐 이거 뭐 기준이 없고, 이건 뭐 진짜 힘들어요. 심판 이름을 거의 다 외워요. 프리미어 리그는. 다른 리그 심판 몇 명이나 아세요? 모르죠. 그만큼 심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문제가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최근 6경기 기준으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팀이 잘하는 뭐 그런 게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뭐 효율성이나 뭐 변수 대응, 전환점 등등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과의 이 격차가 심각하죠. 지배자는 이제 인터밀란이고요. 인터밀란이 이제 뭐 크리스탄 키브 체제가 완성했다 할 정도로 득실이 이만큼 됩니다. 근데 사실 인터밀란은 시즌 초반부터 계속 이걸 유지해왔어요.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시즌 초반부터 이걸 유지해 왔습니다. 예. 인터밀란은 순위만 봐도 압도적이죠. 리그에서 압도적입니다. 예. 순위만 봐도 거의 아스널이랑 인테르가 원래 이제 세리에 A라 프리미어리그 라리가는 그 분데스리가가 이제 빅4가 아니었어요. 원래 빅4가 아니었고 분데스리가 빼고 이제 빅3였거든요. 이 세 리그의 기준이 뭐냐면 라리가 같은 경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경쟁하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맨유, 맨시티, 리버풀, 첼시가 경쟁하는 빅4의 체제였고, 그리고 또 뭐 세리에 A 같은 경우 인터밀란, AC 밀란, 나폴리는 아니고 유벤투스, 거기에 이제 뭐 AS 로마 정도, 라치오 정도, 인터밀란, 유벤투스, AC밀란 세 팀이 경쟁하는 체제였고, 이렇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예. 다른 리그 뭐 독일은 뭐 분데스리가는 뭐 거기 뭐 미넨이고, 프랑스는 뭐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딱 됐는데, 이거는 이렇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 여기 갔지 했는데, 이렇게 독주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몇 시즌 안 됩니다. 조사해 보면 이렇게 독주를 하는 건 몇 시즌 안 돼요. 밀란이 오히려 패가 적죠. 근데 무승부가 많죠. 무승부는 쓰레기라 그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야구에 안타는 쓰레기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보시면 라우타우로 마르티네스가 여기 보시면 파스라는 선수가 코모에 장난 아니거든요. 니코 파스 얘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요. 아르헨티나가 좋은 선수들이 또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라우타로도 지금 이제 전성기를 달리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의외로 월드컵 가면 힘을 많이 못 씁니다. 기준점이 제가 거듭 얘기했죠. 기준점이 달라서 리그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국제대회에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커요. 물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래도 뭐 컨퍼런스 리그나 아니면 뭐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한 거는 토트넘이 거의 뭐 몇 년 만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는 솔직히 프리미어 리그 팀이 쓰는 돈을 생각하면 컨퍼런스 리그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많은 축에 속해. 아무리 밑에 팀이 가도 돈 버는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재무 리포트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돈이 뭐 이 프리미어 리그 한 17위 팀 데리고 와가지고 그 번 돈을 저기 뭐 분데스리가의 뭐 라이프치 이런 팀들이랑 비교해 보면 장난 아닙니다. 예. 이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보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설 지나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리그랑 유로파 리그 합쳐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20패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컨퍼런스 리그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거 2월 될 가능성 커요. 예.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낯섦이 그건 모르는 거지. 낯섦이 아니라 거의 안 봤으니까 누가 거기 조사해 봤겠어. 아마 거기 뭐 전문가들이 분석해도 거기 답 안 나올걸요. 유로파 리그만 해도 안 보는 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회차는 웬만하면 피해가세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많은 투자를 하지 말아요. 3번 정도 2월 되면 그때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거듭 이야기 2월 된다니까요. 2월 돼요. 예. 지금 프리미어 리그는 예. 이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월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지금 말을 계속 하는데, 제가 세리에 A를 이렇게 원고를 만들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확실하게 다르긴 진짜 다르다는 걸 생각해요. 예. 아틀란타 팔라디노, 라팔 팔라디노, 제가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라팔 팔라디노가 어떤 감독이고, 언제 코베르치아노를 졸업해가지고, 유로파 프로 땄고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얘는 유로파 A 가지고 감독하던 친구예요. 워낙 감독으로서 끼가 보이니까 후보 코치를 유로파 프로 갖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매니저를 맡기고 얘가 그 밑에 수석 코치급 감독을 해가지고 얘가 거기 섰어요.
감독석이 섰어요. 벌금 내가면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고, 그 실제 잘하는 감독인데, 그 뭐지? 쓰다가 이제 딴 팀 간 거죠. 예. 예.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 딴 팀에서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감독이에요. 이탈리아는 감독을 배출하는 그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코베르치아노라는 뭐 축구계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준을 엄청 올려놓습니다. 예. 독일보다 코베르치아노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독일은 지금 오히려 지금 원래는 바이스바일러 아카데미에서 감독을 배출했는데, 독일 축구협회가 바이스바일러 아카데미와의 이제 계약을 끝내면서 몇 년 전부터 프랑크푸르트 센터에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바이스바일러 아카데미에 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거기 지원해서 이제 해보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인스타 뭐 이렇게 뭐 트위터 이런 거, X 이런 거 보면 이래 했다 하면서 이렇게 좀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독일 사람이 아니라서 뭐 자세히 취재를 못 하고요. 네, 하여간 그렇다는 거. 뭐 이게 자꾸 오늘 왜 이렇게 세지? 허리 와서 그런가?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유벤투스와 AS 로마는 이제 아탈란타의 가스페라니 감독이 가가지고 완전 팀을 바꿔놨죠. 순위를 보시면 AS 로마가 리그 최소 실점입니다. 득점도 무조건 물론 낮죠. 이거 가스페라니 스타일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가스페라니는 라인을 크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많이 뛰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고, 지금 왜 그럼 득점이 낮아요? 득점 순위를 보면 되죠. 득점 순위를 보면 AS 로마 술래 하나예요. 예, 6골. 이래가지고 안 돼요. 펠레그리노도 6골.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AS 로마가 공격수 영입에 실패를 한 시즌. AS 로마가 제대로 된 공격수 한 명만 데리고 왔었으면 더 위로 올라갔어요. 이 XG 값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골을 못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균형의 수요자 AC 밀란이 상당히 좋죠. 예. AC 밀란이 상당히 좋습니다. 득실이 상당히 좋고, AC 밀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실이 상당히 균형이 있어요. 예. 실점으로 봐도 밀란이 여기 여기 있네. 밀란이 상당히 두 번째로 좋죠. 오픈 플레이 기준으로. 로마 3골밖에 못. 와, 엄청나네 진짜. 와. 꼬모 보세요. 꼬모 파브레가스의 꼬모도 잘하죠. 예. 자, 이 데이터만 봐도 많은 게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게 그 팀 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뭐 데이터의 적용을 거의 8.5에서 9까지 보셔도 좋을 정도로 좋습니다. 크레모네스나 헬라스 베로나가 나쁜 이유는 데이터만 봐도 나오죠. 예. 데이터만 봐도 여기 베로나 여기 있고 크레모네스 여기 있잖아요. 두 팀 다 안 좋아요. 예. 이 바닥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10골이면 36골이라 3.6배 차이입니다. 3.6배 차이. 그리고 뭐 피사, 토리노, 볼로냐도 상태가 안 좋은데, 볼로냐는 상태가 최근에 안 좋아진 거지,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준수한 팀입니다. 피사는 안 좋죠. 예. 토리노도 좀 그렇습니다. 예. 토리노는 좀 그렇고요. 자, 그리고 뭐 이 XG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뒤에 낭비되는 팀이 피사 최악이죠. 꼬모는 뭐 아예 뭐 찬스 자체를 못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꼬모래, 크리모네스, 크리모네스, 꼬모가 아니죠. 자,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리그 판도를 보면 독주 체제 계속될 것 같고, 아탈란타, AS 로마 상승세, 크레모스 베로나 완전 망했다. 뭐 대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고 지난 라운드를 생각해 보면
지난 라운드 현재 1, 2, 3, 4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 포인트 설명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인테르는 58점으로 이 격차를 벌며 완성에 가까워진 반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걸린 4위권에서 유벤투스 로마가 승점 동률 한치 앞에 알 수 없는 이제 혼전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리에 A는 VAR에서 지금 뭐가 좀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준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차라리 뭐 프리미어 리그처럼 아예 안 주는 게 더 정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심판위원장이 일관성 없는 기준이 리그 싸움, 순위 싸움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세리에 A는 조금 그래도 뭐 그렇죠. 이제 파르마와 레체가 한번 흔들었다는 거 지난 라운드에서 여기 이제 오픈 플레이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첨부해 놨는데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벤투스도 상당히 좋은데 제노아도 상당히 좋죠. 제노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감독이 잘려가지고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충 요런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충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 이제 꼬모와 피오렌티나는 솔직히 선수 구성 자체만 보면 요 경기는 살짝 보여드릴까요? 선수 구성 자체만 보면 꼬모보다 피오렌티나가 훨씬 비싼 선수들이 많고 검증된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왜 꼬모를 주냐? 꼬모가 현재 잘하는 것도 있지만 꼬모는 이렇게 해가 이걸로 상당히 잘합니다. 압도적인 성적을 낼 수도 있어요. 원래 이쪽을 보면 이게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와, 이 라인업을 데리고 저 성적이라는 진짜 답이 안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피오렌티나는 뭐 망했다고 봐야죠. 망했다고. 그래도 이럴 때 또 한번 사고 칠까봐 걱정되긴 합니다. 얘네가 이기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닌 이 라인업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아탈란타 라치오는 제가 보기에는 요 경기는 아탈란타 쪽을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라치오 홈 경기라 가지고 또 라치오 홈 경기라 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라치오 홈 경기라서 걱정이 되거든요. 홈에서의 라치오는 상당히 강합니다.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꼬모도 해낸 거를 못 해낸다면 아탈란타의 이제 자존심이 솔직히 지금 중앙에서 압박을 좀 많이 가하면 라치오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런데 상대 전적을 한번 볼까요? 상대 전적을 보면 상대 전적에서는 요 팀들은 뭐 비슷합니다. 라치오 홈이라는 거 생각하면 뭐 라치오가 많이 앞선다고 볼 수는 없고 뭐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한데 여기 공격력 기준으로 라치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지 않고 요거 뭐 아탈란타가 훨씬 더 많은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 경기에서 아탈란타가 조금 처지긴 하지만 홈에서의 라치오랑 뭐 거의 삐까한 수준의 삐까한 게 아니에요. 홈에서 라치오보다도 득점이 높네. 라치오가 문제가 많네요. 라치오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요거는 아탈란타가 보는 게 맞고, 왜 인테르 유벤투스를 무패로 했냐면요. 제가 올 시즌 저는 세리에 A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보거든요. 보는데 인테르가 진짜 잘해요. 잘하는데 팀만 만나면 지는 거야. 비기거나. 강티 판독기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올 시즌 심하거든요. 그게 보실래요? 계속 이겨. 계속 이기다가
계속 이기다가 아스날 만나 진다? 그것도 홈에서? 또 인테름 계속 이기다가 또 나폴리 만나서 비긴다? 홈에서? 볼로냐 만나가지고 슈퍼컵에서 진 건 좀 비긴 거죠. 기본적으로 비긴 거고, 인터밀란 또 리버풀 만나서 지고, 어이가 없죠. 알레티 만나서 지고, 예. AC 밀란 만나서 지고, 이래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벤투스 홈 가가지고 또 시즌 초반에 거하게 4대3으로 발렸죠. 예. 이게 인테르가 강팀을 만나면 이상하게 이 키브의 이 감독 스타일이 좀 그렇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무패로 한번 해가지고 큰 이변을 낚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했고, 이제 우디네스의 사솔로는 팀 전력상 조금 이제 조금 뭐라 그러지? 답답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최근 전적을 보면 우디네스랑 사솔로가 또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또 사솔로가 득점력이 약해가지고 우디네스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원정 기준으로 또 사솔로가 또 원정에서는 또 오히려 홈보다 득점력이 더 좋긴 하네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일단 무승부 박아뒀고요. 파르마, 엘라스 베로나 너무 못해가지고 파르마를 간 거지, 이 무승부나 패가 나와도 큰 이변이 아닙니다. 예. 파르마보다 베로나가 완전 스탯을 꼬라 박았어요, 최근에. 예. 그래가지고 한 거지 절대 아니라는 거. 상대 전적은 베로나가 훨씬 좋습니다. 파르마 홈 기준으로 해도 베로나가 파르마 상대로 상당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크로모네스의 제노아 경기를 살짝 보고 넘어가면요. 원래 이렇게 몇 경기 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종 편집 부분에서 넣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순위상 두 팀이 이제 크로모네스의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더 낫겠다. 크로모네스의 갑자기 이 시즌 초반에 좀 나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즌 초반에는 어디 8월 달부터 시즌 초반에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서는 장난 아니었어요. 이 팀이 미쳤네 했는데 여기 3연패 한번 하고 꼬라박기 시작하면서 장난 아니었어요, 이 팀. 그래서 3연패 하면 뭔가 이제 오는 게 있겠지. 오늘 그냥 원정을 가가지고 3대1로 이겨버려가지고, 이런 게 있는 팀, 요번에 이제 홈 경기이기도 하고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네.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사령탑이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네. 득점력이 너무 안 좋은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팀은. 크로모네스의 득점력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크로모네스의 득점력이 한 경기에 오픈 플레이로 0.5골을 못 넣는 팀입니다. 베노아는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수해요. 중위권 팀 스탯이 나오는 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득점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노아 최근 득점력 한 경기가 2골 넣었습니다. 이게 뭐 크로모네스 이게 해가지고 뭐 쭉 분석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베노아를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제 2부를 이제 녹음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좀 많이 긴데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였는데 다시 이제 보강해가지고 이제 낼 거고요. 이제 이 온 거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회원분들만 보실 수 있는데, 회원분들이 늘었는데 잘 모르시는지 이게 다운을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다운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1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숨 만들었는데도 숨페이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